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5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인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끝에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돼 LA 일대 북부로 확산된 산불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화재로 인한 재난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한인들의 피해는 어떤지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현지 거주 한인들과 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에서 현장 소식 자세히 들어봅니다. 한편 LA 산불로 현재까지 10,000채가 넘는 건물을 태웠고 주택 외에도 학교와 교회 등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LA에 재해복구센터를 열고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 발작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이달부터 북미 지역 매장에서는 주문을 한 손님들에게만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문을 하지 않은 방문객에도 매장을 개방하던 정책은 7년 만에 폐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혼잡 통행료가 도입된 뉴욕 맨하튼 중심부에서 도로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 제도 시행 후 일주일간 맨하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자동차 수가 7.5%나 감소했습니다. 극도의 치안 불안에 노출된 IT에서 갱단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국내에 머무는 주민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N 국제이주기구는 지난 14일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로 IT 내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준 104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오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9일과 23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인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끝에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들이 경호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돼 LA 일대 북부로 확산된 산불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화재로 인한 재난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초 산불 발생 시 현장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했던 산타모니카 컬리지 미대생인 강지우 학생과 LA 헐리우드 거주 패션 디자이너 제나 박님을 연결해 현지 상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제니 박이에요. 저는 네. LA에 30년 넘게 살았고요. 한국에서 이민을 왔죠. 네. 한국에서 늦은 나이에, 30 넘은 나이에 이민을 와서 패션을 공부하고 여기서 어, 패션 업계에서 30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키다가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반은퇴를 하고 네. 어, 여러 가지 한인 타운에 재능 기부를 하면서 살고 네. 있어요. 네. 네. 30년 거주하시면서 이런 산불은 처음 보셨다고요. 아유, 처음 봤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30년 넘게 거주하면서 네. 이 LA 지역에 저 같은 경우는 LA 폭동 그리고 노스리지 지진 이거 다 겪었잖아요. 네. 근데도 이번에 산불만큼 더 참혹한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 지진이라는 게 뭐 잠깐 이렇게 그죠? 한 뭐 몇 분 있다가 리카버리가 되는데 음. 여긴 이번 산불은 정말 리카버리도 안 되고 네. 많은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참담하고 안타깝고 또 미주 한인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의 또 피해는 또 얼마나 있을지도 너무 걱정스럽고 한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스팟으로 지금 불이 막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리부하고 팔리세이드에서 이제 많이 났지만 라끼아나라 나카라 센터, 알케디아, 특히 라끼아나라 나카라 센터는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세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할리우드 쪽에도 이 아, 스팟으로 불이 막 났기 때문에 네. 한인분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이렇게 불 피해는 없었어도 음. 지금 한인타운 나가면요. 네. 숨을 못 쉬어요. 연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이렇게 완전 K타운도 네. 여기 대라든지 이 공기라든지 이 뭐 노인분들이 숨도 못 쉬시고 음. 아주 너무 뒤 피해가 머물고 있는 유학생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음. 되게 부자 동네였고, 네. 그 학생들이 아파트먼트로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도 그냥 룸만 렌트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저는 다 진짜 제가 있는 게 학교 음. 가방이랑 차밖에 없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이미 그 알람이 떴다고 했을 때 미리 대피를 뭐 하라는 이런 그런 조언이나 전혀 없었나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받았을 때는 화재가 났다. 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수업을 듣던 도중에 한 학생이 중간에 뛰어나가긴 했거든요. 교수님한테 내 사는 곳 음. 주변이 화재로 인해서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음. 네. 나가긴 했는데, 저는 그게 제 상황일 줄을 정말 몰랐죠. 네. 한편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10,000채가 넘는 건물을 태웠고 주택 외에도 학교와 교회 등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LA에 재해복구센터를 열고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방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재난관리청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빠르게 지원 가능합니다. 가입된 보험이 어떤 부분을 보장해 주는지에 따라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재난관리청은 지원 신청 서류를 자세히 살펴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승인이 거부될 경우 불복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지원금으로 가구당 $770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는데요.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 발작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달러 가치가 5%가량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지난해 9월 3.6%를 찍고 1% 넘게 올라 어제 한때 4.80%를 기록했고 달러 인덱스도 지난해 9월 저점을 지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이달부터 북미 지역 매장에서는 주문을 한 손님들에게만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문을 하지 않은 방문객들에게도 매장을 개방하던 정책은 7년 만에 폐지됩니다. 또 괴롭힘, 폭력, 위협적 언어, 외부 음주, 매장 내 흡연 또는 구걸 등을 금지하는 안내 문구도 내걸 예정이며 무료 식수도 손님과 동반인에게만 제공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혼잡 통행료가 도입된 뉴욕 맨하튼 중심부에서 도로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일 혼잡 통행료 제도 시행 후 일주일간 맨하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자동차 수가 7.5%, 약 27만 3천 대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맨하튼으로 넘어오는 자동차의 운행 속도도 30에서 40% 빨라졌다는 것이 통행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오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9일과 23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5일 종교계에 따르면 이영훈 목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트럼프 정부 1기 때 복음주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폴라 화이트 목사와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개신교 원로 목사인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나 지난 9일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일정상 무리가 따르는 취임식에는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도의 치안 불안에 노출된 하이티에서 갱단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국내에 머무는 주민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N 국제이주기구가 지난 14일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로 하이티 내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준 104만 명에 이른다면서 이 중 절반 이상은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말 31만 5천 명의 3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하이티에서 폭력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국내 실향민으로 떠돌게 된 적은 없다고 국제이주기구는 설명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어제와 같이 추운 날씨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 밤 최저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기쁜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